14화의 충격적인 오프닝과 엔딩을 보시고 난 후 매우 심란하셨으리라 봅니다. 갑자기 2009년, 그것도 마드리드, 프라하, 샌프란시스코까지 3번의 올림픽을 겪은 백도의 인터뷰였는데요. 플래시백으로 2001년 마드리드 경기를 바로 보여줌으로써 유림이 러시아로 귀화해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9년 민채가 태어난 후죠. 2021년 현재 15살인 민채의 나이로 볼 때 2009년 전에 태어난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진과 희도의 관계 변화를 눈치챌 수 있는데요. 앵커 이진은 나이도가 자신의 최초 전담 선수였다고 소개를 하면서 실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인사하죠. 가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와 플래시백 이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솔직히 유림의 서사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지웅이와의 아쉬운 이별과 키스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얼떨떨해서 제가 뭘 보고 있는지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데 어느덧 엔딩이 와버렸고 엔딩에서 이진이 확실히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죠.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백도의 서사는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던 이진의 다짐은 왜 보여준 건지 모든 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암튼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화 스토리는 조금 뒤로 하고 오프닝과 엔딩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진은 희도에게 늦었지만 결혼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민채가 2021년 나이 15살이면 희도가 늦어도 2006년 전으로 민채를 낳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006년 전에 결혼을 했다는 뜻인데요. 이진이 희도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기엔 늦어도 너무 늦게 축하한 셈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민채와 관련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도가 아이부터 낳고 결혼은 나중에 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2009년 결혼을 했는데 서너 살쯤 된 민채를 입양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06년 전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 이혼했다가 누군가와 다시 2009년쯤 재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백이진 앵커는 희도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에 금메달을 걸게 되면서 라고 얘기하죠. 희도에게 생긴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민채와 관련돼 있을 거고요. 모든 실현이란 부분은 남의 비극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언론을 상대해야 했으니 민채와 관련해서도 실현을 극복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낳고 결혼을 나중에 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그 아이는 민채일 거고요. 21살이던 2001년 마드리드 때 금메달, 25살이던 2005년 프라하 올림픽 때 금메달 이후 태어난 아이라서 이미 유명인사인 나희도 선수의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을 겁니다. 미혼모일 수도 있고요. 동거남이 있었을 수 있겠죠. 여기서 행복 회로를 돌리자면 이진과의 결실로 태어난 민채를 아빠를 밝히지 않고 미혼모로 혼자서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매사 당당하고 진취적인 희도라면 국민적 관심을 받던 의심을 받던 상관없이 민채를 잘 키웠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2009년에 김모 씨와 결혼했을 수 있겠죠. 게다가 민채를 키우는 중에도 열심히 운동해서 2009년 샌프란시스코까지 금메달을 따냈으니 특히 여성들에겐 존경받는 인물이 됐겠죠. 두 번째, 2009년 결혼을 했는데 서너 살쯤 된 민채를 입양했다는 가설입니다. 갑자기 민채를 입양하게 된 경위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예상 중 하나인 유림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소라의 님이 남겨주신 말씀처럼 샌프란시스코 경기는 제일 수월했고 2001년 고위림과의 경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했는데요. 마드리드 때 고위림과의 결승 이후 유림이가 등장하지 않아서 수월한 게 아닌가 보고요. 그것이 바로 유림의 죽음에 대한 복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희도라면 미혼이어도 아이를 남기고 떠난 유림을 대신해서 맡아 기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겁니다. 민채를 먼저 기르고 있다가 나중에 2009년에 결혼했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가설, 2006년 전후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 이혼했다가 누군가와 다시 2009년쯤 재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금메달 영웅의 결혼 생활은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기 쉽죠.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민채의 탄생과 희도의 결혼 시기에 의문점이 생겨서 만들어 본 가설인데요. 이 밖에도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09년 이후 백이진의 검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어디에 있든 응원하고 가 닿겠다는 희도의 말, 또한 지금까지 민채 주변에 나왔던 이진의 흔적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런 복선들 중 어떤 게 진짜 암시이고 어떤 것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메커핀인지 잘 구분을 해야 하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어쩌면 잡히지 않은 떡밥 회수는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 오는 날 이진의 키스 이후 찾지 못한 희도의 일기장 때문에 몹시 궁금한 민채가 그 이후의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할 것 같아요. 이미 이진 검색에 들어갔잖아요. 결국 희도는 민채가 과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자신의 일기장을 찾아 다시 들춰보면서 청춘을 기억해 낼 것 같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수학여행의 바닷가도 소환되겠죠.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청춘의 소환이고 엄마의 일기를 읽는 민채는 소환을 위한 메신저죠. 봉인된 찬란한 청춘을 끄집어내 희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민채를 대표로 하는 MZ세대에겐 성장의 힘을 느끼게 해줄 거고요. 3대에 걸친 관계 회복은 덤이죠. 들여다볼 장면이 많은데 떡밥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야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얼떨떨 멘붕이 왔죠. 다음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위주로 뵙겠습니다. 반짝이는 청춘으로 회춘하는 프로젝트 25, 21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